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현쌤이고요. 네, 박수.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대원방송 전 제작 PD님이셨던 우리 황태훈 PD님을 모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6년에 대원방송에 입사해서 약 13년간 더빙 업계에 있다가 올해 1월에 퇴사를 하고 새롭게 업체를 차려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전 대원방송 PD이자 현 플레이그라운드 대표이자 PD인 황태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느닷없이 손 들고 질문하셔도 되니까 있으시면은 푸처 핸스업 해주시면 되고요. PD님께 조심스레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올해 시험에 관련된 걸 제외하고 8기까지였나요? 실제로 9기까지 선발하신 거죠. 그 9기까지 이렇게 선발하시면서 이게 좀 해마다 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뭔가 포인트들이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회사 입장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신다면은. 옛날에는 한 1기부터 3기까지는 저희가 한 10명 전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각자 조금 개성이 강하신 분들을 많이 선발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 좀 밝은 음성이나 낮은 음성이나 좀 개성이 강한 친구들 많이 모험적으로 선발하기도 했는데 이제 4기부터는 5명 정도가 됐기 때문에 4기부터 9기까지는 좀 올라운더 위주로 많이 선발을 했고요. 뭐 개성이 있다고 하면 뭐 잘하시면 뭐 전혀 상관없이 뭐 합격을 하실 수 있으시니까 내 목소리가 한쪽으로 좀 치우친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안 되겠다라고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최근 기수였던 9기들을 뽑을 때는 좀 어떤 포인트에 중점을 두고 뽑으셨었는지. 이게 뭐 최근 기수로 간다고 뭐 어느 포인트가 변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최대한 좀 에너지 레벨이 있는 친구들이 좋거든요. 왜냐면 성장 가능성도 크고. 그래서 뭐 말씀드리는 거는 저 2차 이후입니다. 1차 시험은 또 음성 샘플이니까 좀 다른 부분이 있고 이제 실제로 이제 시험에 들어오고 그럴 때는 에너지 레벨이 있고 누가 봐도 좀 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더 유리하게 선발 과정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1차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녹음을 해서 이제 내잖아요. 그러면은 1차 같은 경우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거를 심사위원분들이 분할해서 나눠 듣는지 아니면은 그 뭐 전체적으로 다 그거를 들으시고 하나 둘 셋 전체적으로 다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뭐 종합적인 어떤 뭐 이렇게 평가를 내리시는 건지. 이건 사실 이게 또 내부 기밀이라 말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거기까지. 아니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한 중반 기수까지 다 전수 다 들었거든요. 전수를 듣는다면 한 1기 지원자들부터 한 1,300명에서 최근에는 한 2,000명 정도 지원을 했는데 너무 좀 개인적으로 힘듭니다. 전수만 다 듣기로는 더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최근 개수는 나눠서 추려서 다시 듣서 최소한 절반 이상은 듣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저희만큼 많이 듣는 회사는 뭐 지금 저희는 아니지만 저희 그 대원만큼 많이 듣는 회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PD님 입장에서 그 1차 같은 경우에 1차 시험을 어쨌든 한 4개 문항에서 5개 문항 정도를 저희가 이제 내잖아요. 그럼 낼 때 좀 이런 포인트들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솔직히 뭐 시험의 왕도는 없죠. 네. 뭐 우선 잘하면 좋은 거고. 근데 심사위원마다 좀 특징은 있겠지만 전부 다 듣기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2,000명인데 10분씩 들으면 뭐 예를 들어 2만 분이 되는데 그건 물리적이 불가능한 시간이고요. 그래서 보통 포인트들, 연기력이 좀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취사 선택해서 듣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또 1번부터 5번 문항을 다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중점이 되는 부분에 내 연기력을 보여주는 것도 또 나름대로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9기 시험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직접 출제를 하신 게 아니고 10기? 10기.
기수가 오래돼가지고. 자그 10기 같은 경우에 이제 문항들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뭐 제 후배가 낸 것 같다. 네, 후배 작품에서 많이 나와서 예. 다들 어떤 작품인지 다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죠. 혹시 뭐 여러분들 뭐 궁금했던/거나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신 분 계신가요? 편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만큼은 계속 말씀해드릴 테니까. 네. 별건 아닌데 저는 항상 대원 방송이 2차가 평일이더라고요. 네. 그게 좀 직장인 입장에서는 시간 내서 2차 면접을 보러 가기가 당연히 가야 되지만 직장인 입장에서 항상 왜 평일에 2차를 잡고 3차도 평일 같고 뭐 그래서 대원 방송 항상 우리 직장인들에 대한 배려가 아니 목숨 걸고 가야 되는데 좀 말하기가 우리가 모든 걸 다 쏟아붓기가 힘들잖아요. 나이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그 1기 때도 주말에 했었어요. 1기 때 주말에 했었는데 결국도 여기도 직장인들이라서 초과 근무입니다. 다 초과 근무고, 그리고 보통 직장인 그 어쨌든 이직하실 때도 면접을 주말에 보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일에 사정이 있어서 시험 시간이 옮겨야 된다면 그거는 얘기해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분. 네. 저 1차는 총 몇 명을 뽑으시나요? 2,000명 중에. 지난 9기까지 해서 9기가 한 2,000명 정도 됐고요. 남자가 보통 한 예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남자가 한 900명, 여자가 한 1,100명 정도. 예전이 뭐 현시 볼 때만 해도 한 여자 2, 남자 1이었는데 그만큼 남자 지망생들이 많이 늘었고, 아마 공제도 나와 있을 거라고 보는데 25명씩. 네. 그리고 3차는 이제 10명씩 해서 총 20명. 그리고 뭐 최종은 5명이니까 거기서 뭐 최종 면접은 뭐 예비 1, 2번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명이면 한 10명 이내에 최종 면접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종 면접 같은 과정은 뭐 임원의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좀 뭐 매년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그건 확신은 뭐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네. 1차 녹음 파일을 들으면서 그 인사하는 거는 어떤 인상을 좀 호감적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인사 중요합니다. 인사 되게 중요하고, 사람이 첫 인상이잖아요. 얼굴 보면 첫 인상이고, 그리고 인사에서부터 얘는 안 되겠다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면 좀 기량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인사부터 우선 딕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를 들을 때 이 친구는 안 되겠다 그럼 조금 낮춰서 보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는 되게 남자 성우 같은 경우는 되게 느끼하게 예시는 아니지만 네, 느끼하게 했었는데, 요새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회사다 보니까 좀 과하게 밝게 하는 경우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예의로 자기 에너지 보여주는 그 선에서 인사하시면 뭐 아무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혹시 정해진 인원보다 더 뽑는 경우도 있나요? 정해진 인원보다 더 뽑는 경우도 있죠. 어디 과정에서 정해진 인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1차는 25명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2차, 3차 때도 이렇게 딱 정해놓고 그 안에서 뽑으시는지. 보통 이제 25명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5등이 동점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동점자 같은 경우 돼서 26명, 27명이 되는 경우도 있고, 보통 이제 한 3차 올라부터는 이제 좀 정수를 지키려고 하는 게 이제 점수 라인이 나오니까 정수를 지키려고 하는 편입니다. 1차 때도 점수로 매기시는 건지 아니면 들으시면서 이 친구는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만. 그렇게 되겠다 안 되겠다로는 너무 기준이 약하고요. 네, 다 점수를 하고 저희가 채점하는 사람이 보통 내부에서 한 4-5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총점을 내고 평균을 내서,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최상위 점수, 최하위 점수도 뭐 가리고 표준 편차도 내보고 했는데, 근데 대부분 비슷합니다. 대부분 약간 표준 편차나 그런 종합 점수가 벌어지는 차이들은 20등 이후고, 보통 한 1등에서 10등은 그런 거 뭔가 다 해도 비슷합니다. 1차 문제에서요, 들으실 때 원본을 암과 모름에 있어서 뭔가 그 점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에 대한 차이는 없나요? 그러니까 원본을 안다는 게
수험자가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이게 웃긴 말이긴 하지만 결국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따라하는 거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잘하는 사람 거를 봤잖아요. 봤는데 이 사람이 그냥 어설프게 따라하면 더 상대적으로 못하게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작보다는 안전한 쪽으로 그 창작이라는 거는 본인 느낌대로 만드시는 거죠. 본인이 그냥 그림 그리고 근데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다르게 벗어나기는 힘들 거예요. 자기가 해보다가 오히려 무리수가 들 가능성이 많고요. 제가 말하는 그 따라함은 그 안에서의 약간 추임새나 아니면 그런 쪼나 이런 것들을 좀 비슷하게 해보려고 하는 것들은 조금 역효과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딱 그 분위기에 맞게 뭐 하시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창작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면 하시는데 그렇게 좋게 다가가는 경우들이 별통 없어서 잘하면 되는데 예. 여기서 비슷한 질문인데 이제 프리큐어가 톤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저희가 1번이 여자 그건데 구호를 만약에 그거 구호 억양을 저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똑같이 자잘한 질문인데 아무튼 아니 그거는 저는 제 기준으로서는 별로 그렇게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차라리 요걸 제일 잘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지. 무슨 얘는 무슨 이 대원 방송 만화도 안 보나 이럴까봐. 아니 저기 이거 큐어 플로라 트리뷴도 그 여민정 성우님의 그냥 특유의 톤이에요. 특유의 톤이기 때문에 이거 자기가 잘 지를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지르면 되는 건데, 근데 가끔 창작한다고 내리시는 분들도 있고 자기만의 구호를 만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런 거는 좀 지양해 달라는 얘기. 프리큐어 이런 트루비용 하고 해야 되는데 트루비용 하고 뭐 끄는 경우나. 프리용. 네. 아, 이것도 궁금해요. 그 꼬랑지 이게 길게 하라는 표시고 지금 저기 1번은 느낌표거든요. 그냥 하나? 그것도 하나?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적정량 그게 기호가 되게 중요한지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문장부어요. 이게 보통 낼 때 대본을 바탕으로 내는 거거든요. 이걸 지울 수도 있고 만약 원하면 이렇게 끌 수도 있는 건데 제가 보면 대본에 좀 충실하는 게 최고 좋습니다. 네. 그러네. 느낌표가 계속 있네요. 근데 하나가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그래서. 엘레강트 앞 뒤에 하나, 흩날려라 뒤에 하나, 꽃이여 뒤에 근데 하나. 보통 다 보시잖아요. 어떤 장면인지. 그 장면에서 하지만 뭐 추임새를 따라하거나 뭐 보면 특유의 사람들의 그런 그 말 습관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따라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이 사람이 따라하는구나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웬만하면 지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번 시험 여자 4번 문항 같이 특정 지역에 사투리 같은 게 들어있는 거는 그거를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가 점수에 영향이 있나요? 이게 제일 제가 보면 시험 문제 봤을 때 제일 애매한데 저 같으면 안 냈을 텐데 결국은 이걸 막걸 그렇게 살리는 게 좋겠죠. 예, 뭐 이거 그러니까 뭐 강원도 사투리가 정확해야 된다. 뭐 이런 거보다는 뭐 요 문항의 그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재미와 뭐 약간 구수함과 뭐 그런 것들을 잘 살리는 쪽에 더 중간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거 한 친구도 강원도 출신인데 맞아요. 예. 네, 강원도 출신이에요. 사투리 막 짬뽕해서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사투리가 강원도랑 저기 연변이 좀 섞여 있어요. 네, 함경도 쪽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바탕으로 이 사람이 좀 센스나 코믹함을 좀 보고 싶다라는 게 더 강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약할 수도 있죠. 약하면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다른 데서 자기의 또 장점을 보여주는 것도 또 하나의 뭐 팁이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성우 선생님들한테 배우잖아요. 성우기 때문에 느끼는 그 성우가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 또 이제 PD님들 입장에서 보는 관점이 있잖아요. 이게 분명 그 간극이 있어요. 이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쉽게 뭐 예를 들어서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저한테 뭔가 질문했을 때 제가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하죠.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근데 그런 질문을 하셔도 돼요. 이게 왜냐면은 분명한 관점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네
심사위원분들마다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혹시 PD님께서는 이제 1차 문항 샘플 온 거를 들었을 때 딱 그 문장에서 주는 느낌대로 표현한 사람이 있고 그보다 조금 더 과하게 낸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어느 쪽을 조금 더 지향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게 목소리 연기라는 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무리 과하게 해도 생각보다 과하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제가 느끼기에 과할 정도면 좀 오버를 한 경향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최대한 이 톤에 맞게 자기 진심껏 연기를 하시면 생각보다 오버는 안 갈 겁니다. 오버하는 경우는 오버 센스에서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약간 오버라고 보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최대한 자기 느낌 살려서 제일 열심히 하시는 게, 네, 뭐 이렇게 순수하다고 해서 굉장히 그냥 너무 순수하게 가시면 그냥 평음입니다. 평음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생각보다 조금 더 자기를 좀 오버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사하시는 또 기준이 다르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1번부터 5번이 있어서 그걸 전부 다 들었을 때 딱히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또 너무 튀지도 않고 그냥 무난한 그런 만약에 샘플이 온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그런 거는 그냥 넘어가시나요? 아니면 퀵을 하셨다가 아니면 내 상황을 봐서 쓰시나요? 저희는 점수를 다 줘요. 모든 사람들한테. 점수를 주기 때문에 그건 상대적인 거고. 그리고 보통은 뭐 이렇게 저의 그냥 그런 저의 포인트인데 보통 이제 약간 사람들의 솔직히 뭐 안녕하세요 뭐 이것도 큰 차이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딱 약간 그 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갈리는 부분들을 우선 듣고 괜찮다 그러면 이제 다른 문항도 듣고 만약에 이거는 뭐 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뭐 2,000명 중에서 한 50명을 가려야 되는데 거기서 안 되는 사람들은 좀 웬만하면 이제 좀 덜 듣는 경우가 있죠. 네. 나이 제한이 없다고 들었는데 나이 제한 정말 그게 젊은 아이와 이게 나이가 있다면 실력이 비등하다 이랬을 때 당연히 젊은 사람 뽑는 거죠? 아니 몇 살이시길래 그렇게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확실히 회사니까 공식적인 기준은 없고요. 그리고 저기 8기 우리 김진홍 씨가 84년생인데 합격을 했거든요. 34살에. 뭐 그래서 잘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기준 뭐 이렇게 가림은 없는데 이게 좀 너무 오래를 공부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그 나름대로의 쪼를 가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그런 거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비슷하거든요. 공부하실 때 그 비슷한 연령대 그때 가지고 있던 그런 느낌들이나 요거는 좀 오래 하셨구나라는 느낌들이 있으면 좀 신선하진 않죠. 네. 근데 거기도 안정감이 있고 잘하신다면 충분히 뭐 선택이 되실 수도 있고 또 그 기수별로 약간 느낌이 잘하는 사람이 확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문제가 어렵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좀 대체적으로 평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오히려 좀 약간 오래 공부하고 평이한 사람, 평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안정감 있는 사람들이 또 오히려 좀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죠. 면접 볼 때요, 조금 이제 어린 사람이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실력이나 이런 거는 제쳐두고 좀 어리거나 아니면 좀 사회생활을 조금 덜해서 그런 부분이 좀 면접에서 드러난다라고 한다면은 실력이 좋더라도 혹시 그럼 배제되는 가능성도 있나? 아무래도 회사다 보니까. 근데 면접은 솔직히 좀 부차적인 부분이 있어요. 만일에 일반적인 회사원이라면 그게 충분히 불합격할 사유이지만 성우기 때문에 진짜 잘한다면 이 사람 뽑아야죠. 고민은 하겠죠. 고민은 쟤를 뽑으면 어떻게 할까. 근데 뭐 그런 경우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없지는 않았는데 다들 오셔서 적응 잘하고 네, 잘 하셔가지고 아마 그 선배님들이 좋은 길을 닦아 놓으셨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여기도 원래 장발로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도 장발에 턱수염을 덥수룩하게 해가지고 그때 수염 없었어요? 수염 없었나요? 그때 면도 하고 있죠. 네. 네. 최종 면접에는 머리 깎고 왔습니다. 저희가 뭐 장발하시고 뭐 어떻게 뭐 1차 하는데 합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자르긴 아깝잖아요. 우리 저 이동훈 씨도 장발로 왔었고 말총머리로 왔었고, 네, 다 뭐 형형색색 바지 입고 많이 오고 다 연기자들이잖아요. 다 또 끼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일반 회사원보다는
최대한 좀 열려는 있는데 또 너무 기본적이지 않은 예비자까지 있는 사람은 그거는 이제부터는 이제 인성적인 부분으로 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보통 안 그러시잖아요, 다들. 그런 거는 뭐 충분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 기수가 9기였잖아요. 9기를 뽑으실 때 이제 9기에 누가 있지? 현수랑 현수서와 누가 있지? 현수서와 윤채, 정현이, 예림이 이렇게 5명이 있는데 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1차 파일을 하고 2차, 3차 이렇게 쭉 해서 올라온 친구들이잖아요. 최종적으로 뭔가 처음부터 확 이렇게 느낌이 오셨어요. 이 친구는 끝까지 갈 것 같다라든가. 보통 1차 정도 왔을 때 많이 느끼죠. 왜냐면 이제 실제 듣는 거랑 또 파일은 너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듣기 전까지는 조금 불안도 해요. 뭐 너무 못할까 봐. 그러면 솔직히 제가 선발을 잘못한 거기 때문에 그 되게 불안한데 한 1차 듣을 때부터는 뭐 쟤네가 두각을 나타내겠구나라는 것들이 보통 이제 와서 1차 때 보통 보입니다. 그러니까 2차 때 저희 이제 그쵸. 와서 실제로 하는 1차 면접이라고 해야 되죠. 음. 네, 그때쯤 와서 연기를 하면 실제 육성을 들으면서 실제 하는 거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 친구가 좀 오래 가겠구나, 좀 위에 끝 단계까지 가겠구나라는 느낌들이 있는데 솔직히 음성 샘플 1, 2등도 조금 불안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음성 샘플이 워낙 요새 녹음 기술도 발달하고 그리고 워낙 자기들이 여러 번 해보고 오는 거잖아요. 최고의 그 상태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왔을 때는 또 긴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 실력을 발휘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꼭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안 되겠지만 최대한 긴장하지 마라. 네, 긴장해서 자기 실력을 다 못 보여주고 가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긴장하지 마라. 워낙 이렇게 떠는 사람도 많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긴장 좀 마음 편하게 아니면 진짜 소주라도 한 병 먹고 들어와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 김혜성이 그랬었어요. 김혜성이 와서 토하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네. 표는 안 났지만 많이 업된 상태로 실제로 본인이 간증을 했죠. 그럼 제가 시험 볼 때도 이 친구는 끝까지 가 있구나. 왜 갑자기 본인의 이런 갑자기 궁금해져. 현 씨 같은 경우는 음성 샘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1차 때도 이제 저 친구는 오래 가겠구나. 저 머리는 어떻게 할 거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최종 면접 때 깔끔하게 올 줄은 몰랐습니다. 최종 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최종 면접 때 심규혁 선배님이 저를 딱 보시고 너는 LG 삼성 시험 보러 왔냐?라고 이렇게 딱 정장 딱 갖춰 입고 갔더니 그랬던 기억이 갑자기 새록새록 나네요. 네, 이거 뭐 우수한 성적이었던 걸 여기 원생분들한테 알리고 싶어서 아니에요. 저처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또 혹시 뭐 궁금한거나 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신 분? 성격이 내 성적이면 그거를 바꾸는 게 좋을까요? 그 성격 자체를 면접 때 내성적인 성격이 바뀔까요? 그냥 바뀌려고 하는 모습을 본다든가. 뭐 저는 뭐 내성적인 성격이어도 자기만의 매력을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차분하면 차분한 거죠 뭐. 갑자기 너무 오버해서 하다가 자기 그런 이성의 끈을 놓을 수도 있어서 얌전하신 분도 갑자기 이렇게 돌변했을 때 매력이 있어요. 네. 연우가 그랬었죠. 거기는 좀 좀 너무 적적인가요? 아니 뭐 되게 매력 있잖아요. 되게 네, 그쵸, 평소에 그쵸. 이렇게 레이지하게 얘기를 하는데 네. 연기할 때만 해도 촥 바뀌거든요. 연기할 때만은 최선의 자기만의 최외향적인 부분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원 동기나 성격, 뭐 입사 후 포부 이런 건 사실 회사다 보니까 조금 그렇구나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제 좋아하는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아니면은 담고 싶은 성우와 이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성우에 아니면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건지 아니면은 거기서만의 또 원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게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0명입니다. 그거를 다 일일이 하기는 힘들고요. 그 예의죠. 보면 한두 줄씩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면 그냥 한 줄씩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무리 있죠, 잘해도 있죠. 좀 힘들잖아요. 근데 어쨌든 입사하는 과정에서의 예의니까
뭐 이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잘라버리겠어. 아니면 왜 투니버스 작품이야. 이러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없고 그건 예의라고 보시면 되고 자소서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 회사에 입사하고 싶은 포부잖아요. 포부인데 한 줄이면 좀 웃기잖아요. 그럼 입사하기 싫다는 얘기밖에 더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자기 그냥 솔직하게 자기 얘기 정도만 쓰셔도 뭐 큰 당락에 뭐 그런 거는 없고요. 이제 자소서에 또 특이 사항들 있으면 이제 뭐 면접할 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특이 사항이 있었고 뭐 이런 뭐 환경에 있었고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이 좋아하는 이유가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면접 과정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라서 뭐 장난으로 쓰시거나 이러면 또 힘드신 거고. 남자 같은 경우는 군 병역사항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면제 사유를 이제 써야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연기가 좋더라도 그것 때문에 탈락이 될 수 있는. 아니 전혀 없습니다. 네. 군대를 아직 안 가야 되는데 온 사람들은 안 됩니다. 군대 병역 필이기 때문에 병역이 면제가 됐든 뭐 어쨌든 뭐 하게 되든 이제 입사하는데 이제 전속해야 되는데 저 입대 명장 나왔어요. 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외에는 저희는 학력도 없고 학력 제한도 없고 그리고 군대도 그 군필 외. 경력 사항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나요?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마이너스는 아니고 경력상에서 플러스는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경력이 이렇게 많이 했으면 그래도 뭐 활동을 했고 뭐 또 물어볼 수 있는 사항도 되고 예를 들어 요새는 뭐 크리에이터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방송국들도 그런 걸 또 감안해서 하는 뭐 일부를 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추가 사항인 거지 경력이 없다고 마이너스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경력 사항은 회의가 있는 그런 위주의. 그런 거 없습니다. 대학교 때 동아리 활동하시는 것도 써셔도 됩니다. 근데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경력인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 뭐 성우 동아리 활동한 것도 경력상이면 경력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뭐 말씀하신 건 진짜 언더 성우 생활을 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인데 그거는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그냥 성우 관련하지 경력을 그냥 일반 직장 경력이 아니고 그냥 성우 관련 그것만 쓰는 건가요? 비언어도 되고. 거기 아마 성우 관련 경력이라고 우선은 써 있긴 할 겁니다. 근데 나머지 직장 경력은 이미 이력서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대학교 재학 중에도 상관은 없나요? 대학교 안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대학교 중 졸업을 안 하는 상태로. 그건 이제 휴학만 하시면 되는 거죠. 왜냐면 거기서 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대학을 다닐 수는 없고요. 그 둘 중에 하나죠. 학과장님과 이제 쇼부를 보시거나, 네, 아니면은 뭐 그냥 그만두시거나. 보통 네. 그렇게 졸업하고 오시는 분들은 한 반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다 졸업 안 하시고 오신 분들 꽤 많습니다. 꽤 많고 또 실제 졸업을 안 하죠. 끝나고 졸업하신 분도 계시고. 네, 간혹 있죠. 네, 프리랜서 활동하시면서 졸업하시는 졸업장 가지고 싶으시면 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성우라는 게 이제 좀 약간 대학 졸업장이랑 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무기한 휴학이나 뭐 그냥 시간 끊고 사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1차 문제들이 이렇게 있어서 그만의 캐릭터들이 다 누군진 알고 있잖아요. 혹시 샘플을 들으실 때 그 캐릭터를 그러니까 목소리가 맞는지 보면서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듣고 얘는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보통 잘하면 된다고 얘기는 드리는데 어떤 캐릭터가 보이기 때문에 보면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 사람 그 그림이 보이잖아요. 그림이 보였는데 이 사람 너무 잘했는데 저게 왜 이렇게 안 맞지? 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냥 이게 그림이 이미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빼낼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그거는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를 이제 간다 그러면은 이제 장기자랑을 좀 준비를 하라고 대표님들 얘기를 하시는데 딱히 이제 내부에 장기자랑이 없는데 그래도 좀 어설프더라도 만들어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어차피 그렇게 보여줄 거 안 해도 괜찮은 건지. 근데 제가 1기부터 9기까지 쭉 봤는데 1기부터 한 초반 기수까지는 장기자랑 엄청 열심히 준비해 오더라고요. 학원가에 어떤 소문이 돌았는지. 그리고 최근 기수를 보면 그렇게까지는 준비 안 해오시는 거 보니까 그냥 큰 당락에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장기자랑은 자신의 매력을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냥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자기의 이 끼가 있고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일부러 준비해 오지 않을 필요는 없고요. 뭐 간단하게라도 그냥 자기 끼를 보낼 수 있으면 준비해 오시는 게 오히려 플러스 점수는 될 겁니다. 마이너스 점수는 없습니다. 안 하면 마이너스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나오나요? 안 하고 가실 분들도 꽤 많아요. 네. 요새 학원가에 그런 소문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최근 그 한 초반 기수까지만 해도 뭐라도 이렇게 해왔는데 최근에는 그냥 안 하고 가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뭐 그거는 뭐 자유로운 거니까 자기가 연기에서 모든 걸 보여줬다, 내 모든 걸 보여줬다고 하면 뭐 장기자랑은 안 하고 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답니다. 네, 이제 한 비둘기 9마리 정도 뽑을 거 아니면은 네. 아니 근데 충분히 매력 발산을 하는 거니까 자기 끼가 어느 정도가 있다고 막 퍼포먼스까지 준비를 안 하셔도 간단하게만 이렇게 딱 포인트만 보여주셔도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나 뭐 이런 자신들의 끼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거 난 재밌겠다 하면서 한번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보통 재미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재미없어도 뭐 그건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또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이요? 8기가 나가고 10기가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은 8기 분들의 컬러에 이제 주요 특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10기를 뽑으실 때도 그런 걸 좀 고려하시면서 뽑으시나요? 뭐 지금 선발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제가 있는 한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지는 않았고요. 약간 성별에 대한 거는 있었죠. 뭐 약간 보면 그 기수만에 조금 여자분들이 많이 잘할 때가 있고 남자분들이 많이 잘할 때가 있을 때 이제 고민을 하죠, 성비가. 그래서 지금 아마 5명의 성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 2명이 될지 여자 3명이 될지 그냥 남자 1명이 될지 여자 4명이 될지 뭐 그런 거는 제가 나올 때까지는 정하지 않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 여기 3기, 2기, 1기까지만 해도 약간 중저음의 매력적인 보이스들을 이렇게 좀 뽑으려고 노력은 했었는데 최근에 좀 그런 인재들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보실, 만일에 중저음의 매력적인 보이스가 계시면 좀 요새 기수 보시면 그런 성우분들이 좀 없으시잖아요. 뭐 그런 것들은 충분히 자기만의 개성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서 이렇게 지원하셔서 이현의 일자리도 좀 뺏어. 또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 질문 주세요. 제가 작년에 문제 그 녹음해서 냈을 때 그 중간에 너무 아쉬워가지고 집에서 조용한 시간에 핸드폰으로 따로 녹음해가지고 그 부분만 이렇게 편집해서 그러니까 한 번호를 그렇게 따로 갔었거든요. 그렇게 갑자기 녹음 퀄리티가 살짝 안 좋아지는 게 뭔가 1차 뽑을 때 영향을 줄 때도 있었나요? 그래서 웬만하면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뭐 그거를 뭐 하나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크게 달라지지 않다고 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저쪽의 질문하고 비슷한 질문일 수 있는데 녹음하는 도구 그러니까 이런데 학원 같은 데 와서 저런 전문적인 녹음 기구를 사용해서 녹음을 했든 아니면 그냥 집에서 핸드폰 가지고 녹음을 했든 녹음의 퀄리티는 영향이 없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솔직하게 말하자면 녹음 퀄리티 때문에 좋게 들릴 수는 있어요. 왜냐면 왜 녹음실 가서 사람들이 녹음을 하겠어요. 어쨌든 똑바른 수음과 그 어쨌든 약간의 리벌브나 넣으시잖아요. 남들은 다 넣었는데 혼자서 핸드폰 음성으로 하면 이미 그때부터 좀 차이가 있죠. 왜냐면 아무리 잘했어도 조금 안 좋게 들립니다. 왜냐면 개인적인 막 밖에 삑삑 이런 소리도 들리는 사람들 꽤 많아요. 꽤 많은데 뭐 이거는 뭐 성의의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뭐 여건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여건이 안 되면 최대한 좀 조용하고 그래도 좀 어쨌든 그 엔지니어도 그 목표가 그거잖아요. 최대한 좋은 퀄리티의 음성을 받아내는 것도 엔지니어의 그 목표인데 그 목표가 있는 이유는 다 연기를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연기해놓고서 약간 그 음질에서 자기 연기가 깎이는 거는 좀 아쉽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은 뭐 이 음질이 안 좋다 탈락이다라고 얘기는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래도 음질이 안 좋으면 자기 연기 한 것만큼이 안 나온다라는 거는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자 남자 다 포함해서 전속 기간 동안에 성모가 출산휴가를 받은 적이 있는지, 아니면 없다면 향후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이신지. 뭐 그런 거는 뭐 특이 사항인데 저희가 그 만일에 출산휴가를 못 가게 하면 저희는 정부한테 제재를 받아야 되죠. 네. 아, 출산 휴가요. 아니 뭐 그 가운데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만큼 늦게 졸업하면 돼요. 왜냐면 2년간에 마치고 가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2년 동안의 전속 기간이 그냥 내가 낭비하는 2년이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합격부터가 시작입니다. 합격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2년 동안 최대한 만들어 나가야지 앞으로 성우 인생 뭐 한 만일에 합격하시면 10년, 20년을 좌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같은 경우 만일에 되시면 전속 기간은 최대한 잘 이용하시는 게 앞으로 성우가 되셔서의 활동할 때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력서에 앞쪽에 작성하는 그 경력사항은 성우 관련이 아니라도 거기에 적어도 크게 이력서는 자기 이력이기 때문에 뭐 전혀 상관없죠. 근데 그 다음에 자소서에는 그게 있잖아요. 성우 관련 이력을 해라. 거기서는 이제 성우 관련, 그러니까 자기가 어쨌든 목소리 연기를 했었던, 뭐 목소리 연기를 했던 그 관련된 일을 했던 거에 대해서 뭐 목소리 연기를 안 했어도 녹음실에서 일한 사람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써도 되고, 그 성우 관련인 거고, 이쪽 이력은 나의 일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일생에 관한 뭐 솔직히 말해서 숨기고 싶은 건 숨겨서도 모르죠. 뭐. 성우 관련이라는 게 완전 마이크 앞에서 한 것만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녹음을 한 것도 상관없고요. 네. 영화 촬영이나 아니면 연극을 영화 촬영 같은 것도 뭐 자기가 쓰고 싶어서 거기 쓴다고 해서 뭐 마이너스가 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오히려 좀 궁금은 하겠죠. 근데 보통 이제 연극영화과 출신들이 많으셔가지고 뭐 해서 큰 메리트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우 관련 경력이 아예 없으면 공란도 예. 공란도 꽤 많아요. 입사하고 이제 전속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제 저번 특강 때 들었을 때는 일정 기간 동안은 추석 기간으로 그냥 다른 선배, 그러니까 들어온 입장에서 선배 성우분들이 하는 건데 참관만 했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참가를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이제 기간이 이제 그 PD분들의 재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지. 모든 결정권자가 저희 윗 분들이 방송 위에 방송을 전체에 관할하시는 분이 이제 결정을 하실 거고요. 원래 요 3기 같은 경우가 바로 실무에 투입돼서 좀 좌충우돌하는 경우들이 있었고 이제는 1년씩 디졸브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무리하는 게 성우한테도 안 좋고 방송 퀄리티도 안 좋다고 생각해서 약간 한 3개월 정도 참관 및 연습작 리딩 하면서 뭐 PD들도 어쨌든 성우분들의 캐릭터를 파악하고 실력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또 3개월 수습 이런 거 하면서 자기도 좀 이제 적응을 하는 거죠. 마이크 앞에 전혀 안 써본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만일에 예를 들어 뭐 원피스라는 작품은 보통 많으면 30명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뭐 정신이 없습니다. 또 이럴 때 그 앞에 좀 경험을 해놓으면 훨씬 또 좀 스무스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 그 1년 채용되는 과정으로부터의 그 수습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카드에서 3개월 만에 되신 분들이 계세요. 네. 공부하고 2개월, 3개월 만에 되신 분들. 우리 조경희 성우 같은 경우는 3개월 만에 되셨고, 네. 아영이가 2개월 했죠. 뭐 그 끼가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뭐 잘하면 되겠다, 계속하면 되겠다라는 어느 정도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뭐 그런 좀 약간 모험적인 채용도 합니다. 동기 민지 누나 그냥 시험 봤다가 그냥 돼가지고 네. 그런 분도 계세요. 위대하신 분들. 그러면 지금까지 시험을 봤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공부하신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얼마나? 제가 이게 몇 년 공부했냐고 이렇게 물어보기가 좀 애매해서 꽤 길게 한 10년 가까이 공부하신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언더 생활을 엄청 많이 하고 채용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달 만에 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
보통은 뭐 모든 심정적으로 한 2, 3년만 하면 되는 걸 다들 원하실 거 아니에요. 아직 1년은 내가 준비가 안 됐다. 보통 못 지고 이제 그때 합격하고 나서가 시작이기 때문에 그거는 또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제가 이제 후배 분들 이제 들어오면 꼭 물어봐요. 공부 얼마나 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다들 얘기해요. 아 뭐 저 뭐 몇 년 했습니다. 몇 년 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이제 그때 또 다시 물어봐요.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짜 목숨 걸고 한 게 몇 년이야?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다들 성우라는 개념을 가지고 나 이거 해보고 싶어라고 생각해서 조금씩 관심 갖고 해서 보통 그거 한 10년 돼요. 그건 대다수가 한 10년. 저도 한 10년 됐었고. 근데 진짜 공부를 제대로 나 정말 한 점의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공부를 한 기간은 평균적으로 다 비슷해요. 평균 한 2년, 1년에서 2년 정도라고 다들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들어온 친구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총 경력보다는 내가 얼마나 공부를 했느냐는 또 중요하죠. 네. 솔직히 뭐 성우라는 꿈만 가지고 그냥 약간 그냥 한마디 연습만 해보고 하는 것까지 뭐 공부 시간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총 경력을 제가 안 물어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10년을 했다고 이 사람이 10년을 다 정성적으로 다 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뭐 그거는 뭐 또 개인적인 편차가 많기 때문에 뭐 성우를 공부를 어느 만큼 했냐에 따라서 뭐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메이킹되고 이런 것들은 너무 개인적인 편차가 많습니다. 또 말씀하셨듯이 5년을 막 열심히 했어도 갑자기 딱 깨서 1년 했는데 그때 좀 확 자기가 바뀌는 경우들도 있어요. 전속 성우도 그렇습니다. 보통 이렇게 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성장을 하거든요. 이게 자각이 정체가 돼 있다고 해서 내가 계속 정체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밸류업 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뛰어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정치에다가 더 못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마음에 이제 뭐 이게 안 되다 보면 생각이 많아지면 자꾸 무리를 하거나 아니면 연습을 안 하게 되거나 뭐 그리고 뭐 그러다 보면 그냥 이 상황이죠. 또 안 하게 되면 이게 또 되는 거고. 기존 성우분들도 그래요. 더빙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성우해서 했는데 만약에 프리랜서 돼서 더빙을 몇 년 안 했다. 그럼 이랬던 실력이 이렇게 더 떨어지면 그런 거 보면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성우라는 직업 자체가. 잘 나가시는 분들은 연습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일 자체가 연습이기 때문에. 연습 안 하시나요? 네?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는 빠져 있는데 그동안에 프로필 사진을 요구하셨던 이유가 궁금합니다. 근데 이게 보통 약간 관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1, 2기까지는 좀 프로필 사진들을 원했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좀 종합 엔터테이너까지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3기 이후부터 3기, 4기 이후부터는 프로필 사진이라는 게 그냥 사진, 자기 꼴을 보여주는 거고 그 꼴을 안 보여주려는 사람도 꼭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최소한의 자신은 어떤 분이냐라는 거 그 정도의 기준이었습니다. 아마 그것도 이제 말이 많으니까 아예 빼신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는. 저는 근데 뭐 제 상황에서는 그 제가 입시 그 담당을 할 때는 뭐 어쨌든 그때는 프로필 사진이란 건 그냥 자기 꼴을 보여주어라 이 정도였습니다. 중간중간에 1차 녹음 파일들은 사이사이에 1번 무슨 연기입니다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멘트들이 이제 연기처럼 강하게 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깔끔하게 그냥 좋은 에너지로만 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2,000명을 쭉 들으시면서 어떤 게 조금 더 제가 보기에는 그 1번 10대 소년입니다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0대 소년입니다 하면서 10대 소년처럼 하시는 분이 있고 10대 소년이면 나레이션처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뭐 전혀 상관은 없고요. 네. 근데 이제 무리수를 두시는 거는 뭐 잘하시면 됩니다. 그 무리수라는 게 정확히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거 하다 보면 자기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막 오버하고 10대 소년 같지가 않은데 들었을 땐 30대 같은데 이제. 네.
그런 경우는 어필하고 무리를 하셨구나 정도. 무리를 하셨구나. 이제 문항을 들어봐야지. 이게 음성 파일에서 개성을 담아내는 걸 다 듣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이 충실하게 잘 하시는 게 오히려 더 그쪽의 에너지를 더 쓰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문항마다 남자는 1번 10대가 남자 여자 1번 10대가 자주 나오잖아요. 문항마다의 우선순위가 있는 건가요? 보통 나이 순이죠. 보통 보면 하다 보면 이제 순서를 정하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10대부터 나이 순으로 하고, 그리고 뭐 이거는 저 그냥 뭐 제가 생각하는 거지만 아무래도 애니메이션 회사다 보니까 좀 어린 부분들을 앞에 내세우고 약간 노역이나 이런 것 좀 부차적인 게 많잖아요. 그래서 좀 뒤로 개성 있거나 이런 것들은 뒤로 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1번이 더 잘해야지 이거다, 뭐 6번을 잘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1번 어떤 시험 문제 내다 보면 생각지도 않게 1번들 다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좀 너무 뽀멀하거나 좀 쉬우면 여기는 이거 가리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하면 이제 또 가는 포인트가 또 다른 걸로 조금 더 들어보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다, 뭐 어떤 게 더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 인사를 하면은 그 사람 목소리 느낌을 듣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어린 걸 잘하겠다라는 느낌이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거는 나이 든 걸 잘하겠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모든 사람 다 평일에게 1번부터 듣는 건지 아니면 인사를 듣고 이 사람 이거 잘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문항수부터 듣는지, 그게 근데 이제 보통 들으면 1번 문항은 첫 번째는 다 듣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번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인사합니다 하고 바로 이렇게 넘어가기는 힘들기 때문에 1번 문항을 많이 듣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저는 보통 그런 목소리들이 있잖아요. 약간 중음역인데 이런 목소리요. 그거는 중음역이라고 할 수 없고요. 이게 중음역인데 이분은 할머니를 잘하시겠다라는 느낌은 있죠. 근데 1번이 굉장히 좀 하이톤이신데 예상대로 6번을 너무 잘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이 사람은 또 반전 매력이네 라는 경우들도 있죠. 혹시 그 번호 순서를 안 지키고 그냥 녹음하는 사람도 있나요? 하나만 녹음해서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거 말고 그러니까 뭐 1번 10대, 2번 20대 그런 게 있는데 처음 녹음하는 거를 1번이 웬만하면 순서를 지키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네, 그러신 분도 있어요. 6번부터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야, 이거 왜 이러지? 그거는 이제 심사위원회 기준에 따라 다 다르죠. 이거는 신경 안 쓰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런데 이 사람 왜 이러지? 왜 거꾸로 인생을 사시지? 약간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하나만 내시는 분은 무조건 불합격입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걸 기준이 사람이 듣고 사람이 판단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또 2,000명 이렇게 오면은 막 들으시다가 점점 지치시고 약간 좀 질리고 이런 것도 아무래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보내는 순서가 그러면 조금 보면 없을 수는 없죠. 사람이 누구 상사한테 깨지고 왔는데 들으려고 그러면 어우씨 이러면서 들을 수도 있는데, 최대한 그런 마음을 안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저는 뭐 일찍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번호에서. 왜냐면 보통 다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 전날이나 그 당일날 거의 몰리거든요. 그러면 좀 빨리 들을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잘하는 사람들이 몰려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되는 경우들도 좀 있고요. 근데 꼭 잘하면 그 사람들을 밟아버리겠다 이러면 마지막에 딱 11시 58분에 내셔도 상관없어요. 12시 넘기지만 않으시면. 그리고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구글 메일이 막힙니다. 나중에 저희가 막혀서 한 몇백 개 다운받다가 막혀요. 스팸인 줄 알고 몇천 개 이렇게 오기 때문에 구글 메일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서 좀 몇 시간 뒤에 확인되고 몇 시간 뒤에 확인되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서 접수가 안 됐을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전화 많이 와요. 전속실로. 왜냐하면 확인이 안 됐으니까, 메일 확인이 안 돼서. 그런데
메일이 막히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한꺼번에 보내다 보니까 스팸으로 넘어가 구글 정책상 한 몇 시간 이렇게 딱 막아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좀 며칠 뒤에 추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대가 명확하지 않. 그러니까 나이대랑 그 표시되어 있는 그 연령대가 다른 경우들도 있고, 여자 4번 같은 경우에는 10대 중반이라고 했는데 실제 나와 있던 캐릭터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어리게 잡혀 있는 것 같다던가, 아니면 남자 5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연령대가 굳이 필요하지 않는데 연령대를 명시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는 그 연령대를 집중해서 들으시겠다라는 의도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뭐 이거는 제가 내지를 않은 문제라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연령대를 써놓을 때는 연령대를 보겠다는 게 확실하고요. 네. 연령 미상 같은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봐라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연령대는 지켜주시는 게 제일 안전하지 않을까. 뭐 여기 하시는 분이 채점하시는 분이 어떻게 해석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가 애니메이션이 20대로 해야겠다라는 거는 좀, 그리고 10대 중반이랑 20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생각보다. 네, 그래서 10대, 20대까지는 거의 같은 연령대라고 보시면, 10대 초반과는 좀 다르지는 모르겠지만 10대 중반 이후부터는 생각보다 큰 차이는 없어요. 10대 중반. 그러니까 이게 캐릭터는 봤을 때 10대 초반 같은데 이게 중반이라고 나와서. 아니 뭐 20대라고 했더니. 8세 캐릭터가 8세라서. 아 실제로는 8세요. 아 실제로는 유치원이라. 아 초등학교 1학년. 네, 거의 남자 2번도 델린저가 16살인가 그렇거든요 원래는. 델린저는 16살처럼 안 생겨. 그렇게 안 생기겠네. 뭐 최대한 10대 중반과 최대한 20대 초중반의 느낌을 내주는 게, 네, 이게 근데 진짜 애매하잖아요. 이게 뭐 지금 당장 저한테도 10대 초반 목소리를 내봐, 10대 후반 목소리를 내봐. 저는 안 돼요. 안 돼. 중1 때부터 이 목소리였기 때문에 안 돼. 네, 안 돼.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진짜 그런 느낌을 좀 포인트를 잡아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대를 지키는 게 좀 안전하실 겁니다. 네. 뭐 10대 미만 남한데 뭐 갑자기 걸걸하게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것만 아니라면, 보스 베이비는 좀 특이한 경우고요. 네. 아니 그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10대라고 했는데 굳이 자기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지양하시는 게. 네, 또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신 분 계세요? 네. 어쨌든 이제 자기가 편한 음역대가 있잖아요. 여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밑에 쪽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만약에 1번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자체가 10세 원래 이제 발랄하고 막 쾌활한 이런 게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최대 이제 음역대 높이 낼 수 있는 그런 음역대를 조금 듣기 싫더라도 그런 식으로 내야 하는지. 왜냐면은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캐릭터가 어쨌든 생각이 나시잖아요. 근데 제 소리 자체가 만약에 그 캐릭터랑 좀 맞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너무 무리수를 둬서 높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편한 소리로 듣는 사람이 편하게 그런 식으로 내도 괜찮은 건지, 그게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에 걸리지는 않는지. 제가 보기에는 한번 최대한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최대한이라는 게 이게 그냥 막 쫙내는 것보다는 내가 10대를 낼 수 있는 최대한에까지, 네, 그거 기준으로 보셨으면 내가 낼 수 있는 10대는 여기까지다 보여드리는 거죠. 보이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한번 더 끌어올려 보겠다 하는 건 이제 무리수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확실한 거는 그때 당시 시험 문제가 뭔지 모르겠지만 투니버스의 시영준 선배님 같은 경우도 분명히 아역을 녹음하셨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문항에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네, 분명 그 자기가 이 캐릭터 이 나이대를 최대한 표현할 수 있는 부분까지
그리고 그걸 무시하고 그냥 내 30대처럼 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생각보다 별로일 것 같습니다. 파일을 녹음할 때 편집하면 뭐 불이익이 있다고 그런 식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왜냐면 솔직히 걸러내기는 힘들겠지만 한마디 한마디씩 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계실 거고 문장 그리고 뭐 이걸 어떻게 잡아낼 수도 없고 다 하시잖아요. 다 하시는데 너무 과하게 리터칭을 하거나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다음 얘기까지 나올 타이밍이 아닌데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한 번에 녹음을 안 했구나라는 게 너무 티가 나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건 편집했구나라는 걸 보이는 거고 제가 이걸 쓴 이유는 최대한 하지 마라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뭐 걸러낼 수 있는 뭐 장치나 이런 거는 없고요. 네. 그리고 대부분들은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이게 사람의 느낌이라는 게 이게 A컷이야 붙이면 생각보다 느낌이 A 마이너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 앞에 요 무아디는 조금 아쉬운데 그 뒤를 더 잘 끌어놨다 했으면 웬만하면 그냥 한 번에 최소한 한 문장 정도는 그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또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저희 이 시간 이쯤에서 정리하시는 걸로 하시죠. 네, 뭐 마지막으로 네. 뭐 여러분들이 다들 성우가 되고 싶고 앞으로 하실 거잖아요. 저희가 뭐 한 10기까지, 한 9기까지 뭐 대략 뭐 지망생 그 여러분들의 파일을 받은 것만 해도 뭐 이렇게 15,000명 이상이 되는 거죠. 할 때마다 내가 생각하면서 내 인생을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반성도 많이 합니다. 또 보면서 그만큼 다들 열심히 살고 계신 거니까 뭐 이번에 안 되더라도 뭐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그만큼 조금 더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나서 우리 대원 6기의 장예나 성우 님을 모시고 장예나 옹을 모시고 또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